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전화를 끊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수요 예배 말씀을 담당하게 된 디모시 엘더입니다. 어제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죠. 어제는 그동안 한국 식구들, 일본 식구들, 그리고 미국 식구들, 전 세계 식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라디오도 많이 참석하고 이제 많은 기도도 하는 그런 이제 정성을 들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자기 대통령으로 그 미국 의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보통 이런 대통령 인증 과정에서는 야당이 그 각 주의 투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많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민주당이 그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전혀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박수를 칩시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런 그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전에서 주로 주장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을 요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전 때는 그 이민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 이런 것을 주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요새 와서 갑자기 그린랜드를 인수하자, 캐나다 합병하자, 또 파나마 운하를 다시 인수하자 이런 것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도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을까 저는 좀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해봤습니다. 아버님께서는 2차 대전 이후 1945년부터 7년 동안에 52년까지 그 사이에 그 모든 일이 잘 됐었으면은 그러면 그때 그 지상 전국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만 외적인 세계가 정리되어야 메시아로서 그 참품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그 천국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외적인 환경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외적인 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저는 2012년 당시 이대왕님하고 그리고 문국진 감사원장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도 외적인 환경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대왕께서 대신자 상속자의 입장에서 아버님의 기반을 모두 상속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벌써 이대왕님 그리고 감사원장님은 한국의 고위층하고 그리고 미국의 고위층하고도 벌써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영광의 길을 가면서 천국 그리고 지상 천국이 그때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이런 뭐 그린랜드 이야기, 캐나다 이야기,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역시 앞으로 이대왕님 그리고 감사원장님이 이제 세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대왕께서 벌써 세계 순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순회를 하시면서 더 이제 큰 무대를 아버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섭리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병 인수 망화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업인. 기업인들은 항상 합병 또는 인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합병하자. 그리고 아니면 인수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를 더 크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업을 그동안 하셨습니까? 부동산, 땅 장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의 그 전략적인 중요성을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이렇게 그린랜드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대왕께서 세계적인 무대를 가시려면은 미국이 강해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그 2차 세계 대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적인 무대에서 전일국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대왕께서도 이제 강한 미국을 토대로 해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아버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병 인수 망할 전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합병 인수 대상이 뭐냐? 그린다를 인수하자. 캐나다하고 합병하자. 파나마 운하는 일단 미국이 파나마에게 넘겼지만 그것을 다시 인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경우는 알래스카보다도 그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상 초기에 1804년쯤이었을까요? 제퍼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 나폴레온하고 협상을 하고 북미에 당시 있었던 프랑스 영토를 다 샀습니다. 그때 나폴레온은 영국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해서 이거 땅을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지금 뭐 미국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땅을 미국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퍼슨 대통령이 받은 땅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린란드 면적이. 그래서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넓은 면적입니다. 알래스카보다도 큽니다. 알래스카가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면적이 큰 넓은 주이지만 그것보다도 넓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워싱턴하고 모스크바 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위치인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지구 위를 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지구 지도를 볼 때는 뭐 유럽을 거쳐서 이제 모스크바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그린랜드를 거쳐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냉전 당시 미국이 그린랜드에 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지역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그린랜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세기에도 미국 안에서는 그린랜드는 결국 섬이지만 북미 대륙에 속하는 섬이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이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리브해에 있는 덴마크 영토를 오히려 미국은 중요시해가지고 그린랜드를 그대로 덴마크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린랜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취임 때도 임기 때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죠.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 웃었어요. 그때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세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슨 그린랜드냐 이런 오히려 코웃음을 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아주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으면서까지 선거전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뭐 억울하게 그것을 완전히 이제 불식시키고 4년 동안 계속 싸우면서 결국 이겼다. 이건 대단한 승리, 대단한 이것은 싸움꾼이다. 이런 존경의 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웃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덴마크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아니다. 덴마크는 아니죠. 그린란드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갔어요. 그린란드를 가가지고 그 지역의 주요 인사들하고 점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점심을 하고 있는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거기 있던 모든 그린랜드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금 그린랜드를 받으려고 인수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보내고, 그리고 아들이 사람들하고 점심을 하고 있는 거기에 전화도 하고, 자, 여러분에게 미국에 속하는 그런 영토가 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선전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린란드 현지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덴마크에 소속하는 것보다도 미국에 소속하는 것이 잘 될 것이다. 우리도 받을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에 속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관광도 개발될 것이고, 그리고 지하 자원 개발되고, 그렇게 하면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우리 경제도 성장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의 점심 자리에 망아 모자를 쓰고 참석한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지금 뭐 거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덴마크의 법률상
그린란드는 원할 때는 언제든지 그 독립할 수 있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거부하면은 그러면 그 그린란드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덴마크는 역시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덴마크도 입장이 약하지 않을까. 오히려 돈 받으려면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그리고 그린랜드를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 자기들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린란드 다음에 캐나다인데 이 캐나다가 재밌죠. 그린란드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캐나다는 모르겠어요. 사실 캐나다하고 합병한다. 역사적으로도 캐나다는 사실 미국이 13개 주가 영국하고 싸우고 독립할 때 그때 당시 영국에 계속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캐나다로 도망갔어요.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그 이후에 계속 영국의 영토로서 미국을 견제하는 그 위치에 있었고 19세기 초반에 1812년에는 영국하고 미국이 다시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일단 미국의 독립 전쟁 때는 일단 졌지만 뭐 다시 이제 미국을 다시 식민지로 챙기려고 다시 전쟁한 거죠. 그때 캐나다가 영국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정치 체제도 미국하고 아주 다르죠. 캐나다는 내각 책임제입니다. 이번에 트루도 총리가 사임을 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그러면은 캐나다가 만일에 미국 헌법 아래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한 주가 되든가 아니면은 분할되고 여러 개 주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건 복잡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주장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 벌써 캐나다의 안보 그리고 경제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매년 2천억 달러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느냐. 사실 캐나다의 안보는 미국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나다도 군대가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캐나다 군대가 그것을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군대가 거기에 가서 캐나다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군대가 앞서서 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안보는 결국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도 미국의 시장이 없으면은 캐나다 경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트루도 총리가 마라라고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트루도한테 우리가 만일 당신들 하고 경제 관계를 끊겠다 하면은 캐나다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트루도 총리는 솔직히 말했어요. 그때는 캐나다는 존속할 수 없다.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도 경제 면에서도 벌써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하나의 또 주로 영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은 그 관세라든가 뭐 이 국경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뭐 관세를 서로 내야 된다든가, 그리고 뭐 불법 이민 문제도 있고, 요새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캐나다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미국하고 캐나다가 합하면은 그러면은 미국도 캐나다도 지금보다도 훨씬 강한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그리고 그린랜드까지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그야말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토대를 가지고 이대왕께서 활동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런 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절대 안 판다. 절대 합병 안 한다. 그린란드, 덴마크도 안 판다. 캐나다도 무슨 소리냐?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하죠. 지금은.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캐나다 사람들도 이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는 게 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나마 은하는 뭐냐? 아시다시피 파나마 은하는 1914년에 미국에 의해 완공됐습니다. 전에 프랑스가 그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미국이 들어가려고 하고 사실 그때 파나마가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일부였죠. 그런데 콜롬비아에서는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이 파나마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파나마가 독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독립한 새 국가 파나마하고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은하를 만들고 은하의 양쪽 미국의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파나마 존이라고 그것이 미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카타 대통령이 1977년에 파나마 정부로 그것을 이전하기 위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이전하는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만 그 이전이 결정된 것은 카타 대통령 당시에 1977년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파나마로 이전한 것은 잘못이다. 그때 그것은 카타 정권의 여러 정책 실패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그것을 다시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랜드하고 파나마에 대해서는 군사력도 불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는데, 뭐 이것은 협상의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만, 캐나다에 대해서는 캐나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캐나다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캐나다도 합병시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경제력을 가지고 캐나다는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캐나다의 경제가 미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은 그러면 캐나다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무대는 섭리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합병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땅 면적도 중국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되겠고 그리고 자원도 지하 자원도 현재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모두 캐나다하고 그린란드로에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은 그것을 토대로 지상 전국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도 외적인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 때 2차 대전 이후 아버님 때도 이제 외적인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아버님 때는 특히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리고 산부모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도 그때 섭리를 담당하던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책임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 그때는 이제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가실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흥남으로 가실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0년 노정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네, 지금이 다시 이제 그런 기회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외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대원께서 이제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그런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런 무대를 마련해드리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뿐만 아니고 아마 더욱더 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비에트 공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소련 공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 제국이 붕괴되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공산당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통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지배하는 것이죠. 미국을 위해서 지배하게 되면 미국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세계를 지배한다면 그럼 2차 대전 직후의 상황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미국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2차 대전에 피해를 보지 않은 나라가 미국뿐이었습니다. 강대국 가운데 미국만이 2차 대전의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하고 연결됐었으면은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가 합병이 되고 그린랜드까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면은 인수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다시 그 2차 대전 직후에 아버님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세계적인 판도를 다시 이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파나마 운하가 왜 전략적으로 필요하냐면은 파나마 운하가 봉쇄되면은 그 미군의 해군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대서양에 있는 함대하고 태평양에 있는 함대하고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려면은 그런 남미 남쪽을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가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무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기도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대왕님의 활동을 위한 외적인 판도를 외적인 무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그리고 섭리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앞서고 한 걸음 앞서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세계 상황이, 세계 정세가 진행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계에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영계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계시고, 형제님이 계시고, 그리고 참부모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몇 천억의 영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영계를 동원해서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교육해주고, 그리고 지원해 나가는 책임이 있다고 저 봅니다. 종교는 언제든지 예언자의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 또는 선지자들이 항상 왕을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의 방향은 이거다. 하고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 말해주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대로 또 실천하는 것이 또 왕의 책임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지만은 제가 이걸 생각하면은 앞으로 1, 2년, 4년 사이에 세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3대 왕권을 직접 모시고, 직접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수가 작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계에 있는 몇 천억의 영인들이 함께 있고 참부모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짧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기 15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열 며칠 남은 취임까지의 기간도 계속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도 미국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아니고 세계를 위한 미국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세계를 위해서 강한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안에 그리고 세계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역시 결국에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축복 진심께서 디메도 요셉 가정 이름으로 어렵고 보고드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